평생 말수 적은 아버지, 가족을 위해 묵묵히 살아왔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던 남자. 죽음 앞에서야 그는 자신의 후회를 마주합니다. 아들에게 건네지 못한 한마디, 아내에게 전하지 못한 감사와 사랑, 저승사자 김처사가 준 마지막 하루 속에서 그는 평생 말하지 못한 마음을 비로소 전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은 미루는 순간 사라진다는 진실을 전합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인간은 모든 순간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지만 한편으론 그 결정엔 후회가 가끔 들기도 하지요.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올해 62, 이름은 김도현이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성실한 아버지, 말수 적은 가장의 전형이다. 평생을 안전관리 담당자로 일해왔다. 건설 현장을 오르내리며 위험을 살피고 누군가 다치지 않도록 매일 같은 길을 걷는 삶이었다. 그런 직업 때문인지 나는 늘 신중하고 차분하고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를 차갑다라고 했지만 나는 그저 불필요한 감정을 드러내는 게 삶을 더 힘들게 한다고 믿고 있었다. 젊을 때의 나는 마르고 길쭉한 체형이었고 지금은 어깨가 조금 굽었지만 허리는 아직 꼿꼿하다. 회색 머리가 더 많아졌지만 아내는 그런 나를 보며 여전히 멋있다고 말하곤 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말에도 제대로 웃어주지 못했다. 나는 평생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사람이다.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 사랑한다, 고맙다 같은 말은 입 밖으로 꺼내본 적조차 없다. 힘든 날에도 아버지는 고생했다는 말 대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 나 역시 감정을 감추는 게 익숙해진 것이다. 아내는 다정했고 아들은 따뜻하고 성실한 아이였다. 그런데 나는 그 둘 사이에 늘 투명한 벽 한 겹을 세워둔 듯했다. 아들이 초등학교 때 내게 자랑스럽게 상장을 내밀던 날이 있었다. 아빠 나 상 받았어. 그때 나는 웃어주면 되는 걸,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되는 걸, 그저 그래 한마디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뒤로 아들은 기쁜 일이 있어도 나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다. 중학교 때는 아빠랑은 무슨 말을 해도 어색해. 라고 어머니에게 말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말을 들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아버지 역할에 충실하면 사랑도 자연스럽게 전달될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그걸 지금에서야 뼈저리게 깨닫는다. 오늘도 일찍 출근해 현장을 점검했다. 하늘은 맑았고 겨울 공기가 차갑게 살을 스쳤다. 철근 구조물 사이를 걸으며 나는 문득 아들 얼굴이 떠올랐다. 요즘 통 연락이 없다. 아내는 말한다. 당신이 먼저 연락 좀 해봐요. 하지만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가도 지금은 바쁠 거야, 괜히 방해하면 안 되지 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며 결국 연락을 하지 않는다. 사실은 대화가 서툴러서다. 현장을 나서려는 순간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었고 철판이 부딪히는 큰 소리가 울렸다. 순간적으로 나는 고개를 들었다. 위쪽 철제 구조물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저거 잘못했다간 말을 끝내기도 전에 쇳덩이 하나가 공중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순간 주변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의 외침, 달려오는 발걸음, 바닥에 부딪히는 쇳덩이의 울림, 그리고 내 앞을 가로막던 그림자 하나. 시간이 멈춘 듯했다. 내 몸이 뒤로 밀려나는 느낌, 머릿속이 하얘지고 가슴 깊은 곳에서 익숙하지만 잊고 살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아들이 어린 시절 나를 올려다보며 말하던 얼굴. 아빠 나 이거 자랑하고 싶었어. 나는 그때 그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못했다. 그리고 세상이 꺼지는 듯 어둠이 내려앉았다. 어둠 속에서 의식이 흔들리듯 떠밀려가는 동안
나는 마치 오래 잠겨있던 기억들이 문득 떠오르는 것처럼 과거로 끌려가는 기분을 느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사랑을 못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다. 내 어린 시절은 늘 조용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고 표정은 늘 무표정했고 가정 안에서는 고생했다 잘했다 같은 말은 사치였다. 그 대신 아버지가 한 말은 늘 이랬다. 남자는 말이 많으면 안 된다. 감정 드러내면 약하게 보인다. 가족은 책임으로 지키는 거다. 그 말들을 너무 오래 들으니 내 감정은 자연스럽게 틀어 잠긴 서랍처럼 닫혀버렸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나는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 집에 뛰어갔다. 아버지가 TV를 보고 계셨는데 나는 그 앞에서 자랑스럽게 종이를 펼쳤다. 아버지, 나 100점 받았어요. 어린 나에게 그 순간 아버지의 한마디는 세상에서 가장 기다린 말이었다. 잘했다. 그 네 글자가 듣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종이를 힐끔 보고 고개만 끄덕이며 말했다. 당연한 거다. 그 말은 내 어린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기쁜 일이 있어도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다. 어차피 대답이 없다. 그게 너무 어린 나이에 배워버린 진실이었다. 중학생 때 학교에서 축구 대회가 있었고 나는 결승골을 넣었다. 친구들의 환호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다. 혹시 오늘만큼은 기뻐해 주지 않을까? 아니, 적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술에 취한 얼굴로 말했다. 운동은 시간 낭비다. 너도 빨리 정신 차려라. 그 말 한마디에 내 안에서 무언가 뚝 하고 꺾였다. 나는 그 순간부터 내 감정을 숨기는 걸 특기처럼 익혔다. 말하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는 법을 배운 것이다. 대신 내 마음은 천천히 말라갔다. 결혼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아내가 웃으며 다가오면 나는 괜히 무뚝뚝하게 굴었다. 감정을 드러내면 왠지 약해지는 것 같았다. 아들이 자라 말이 많아지고 감정 표현이 풍부해질수록 나는 어색함을 느꼈다. 어떤 상황에서는 아이보다 내가 더 아이 같았고 감정이라는 세계에서는 나는 늘 길을 잃은 사람이었다. 아들은 청소년이 되면서 조금씩 나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대학생이 된 뒤에는 명절에만 집에 오는 사람이 되었다. 아내는 말했다. 당신이 조금만 먼저 다가가줘도. 아이가 마음을 열 거예요. 하지만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만 했다.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도무지 몰랐기 때문이다. 아들아, 잘 지내냐? 이 한 문장이 내겐 돌벽처럼 어려웠다. 그래서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게 아이에게 더 편할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다. 그러나 지금 죽음의 문턱에 서서 보니 그 모든 건 핑계였다. 사실은 내가 상처받기 두려워 먼저 다가갈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가장이면서도 무섭고 외로운 나였다는 걸 지금에야 인정하게 된다. 가만히 눈을 감자 한 장면이 떠올랐다. 아내가 밥상을 차려놓고 바라보던 얼굴. 당신 힘들었죠? 그녀는 늘 먼저 다가왔다. 혼자 애쓰고 혼자 먼저 말 걸고 혼자 관계를 이어붙였다. 그런데 나는 그녀가 붙잡아온 손을 언제나 반쯤만 잡았다. 그리고 아들, 늘 용기가 많고 따뜻하던 아이. 아들이 초등학생이었을 때 생일날 편지를 내밀며 말했다. 아빠는 아빠가 좋아. 나는 그때 그 말을 제대로 받아주지 못했다. 그저 그래, 이 말 한마디가 전부였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한마디는 아이의 마음을 닿게 만든 문장이었다. 왜 나는 그때 미소를 지어주지 못했을까? 왜 머리를 쓰다듬어주지 못했을까? 왜 아빠도 너 참 좋아한다. 이 쉬운 말을 하지 못했을까?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은 하나뿐이다. 나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너무 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 무지함이 가족을 상처 입혔다. 그 후회가 지금 이 어둠 속을 끝없이 맴돌고 있다.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듯 헤매다. 갑자기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숨을 들이켜는 듯한 목소리, 급하게 뛰어오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떨리는 울음. 여기에요. 우리 아빠 제발 좀 빨리. 그 목소리, 오래 들여다보지 못해 잊고 산 내 아들의 목소리였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눈을 떴는데 나는 병실 구석에 서 있었다. 이상했다. 내 몸이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나는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한 건 아내와 아들이 이미 와 있었다는 것이다. 그 먼 거리, 그 사는 곳도 떨어져 있었을 텐데 이토록 빨리 달려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들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했다. 아들이 숨을 몰아쉬며 의사를 붙잡았다. 아빠 왜 이래요 아빠. 평소에는 전화를 해도 무심하게 받던 아이였다. 명절에만 얼굴 보러 오던 아이였다. 그 아이가 지금 벌벌 떨며 내 손을 잡고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내 안에서 숨이 막히는 듯한 감정이 올라왔다. 나는 그 애가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지금 보이는 건 아주 명확했다. 아들은 늘 아버지였던 나를 사랑했다. 단지 표현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아내는 침대 옆에서 내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당신 듣고 있어요? 우린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버텨봐요. 아내의 손길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평생 나에게 화도 내지 않고 늘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얼굴은 두려움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뒤에서 손을 잡고 싶었다. 평생 하지 못했던 단 한 번의 따뜻한 손길을 지금이라도 건네고 싶었다. 하지만 내 손은 그녀를 통과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그때야 정확히 이해했다. 나는 이미 이쪽 세계 사람이 아니었다. 아내가 흐느끼며 말했다. 이 사람은 늘 말은 없었지만 우리를 사랑했어요. 제가 알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을 듯했다. 나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그런 마음을 표현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녀는 알고 있었을까? 그녀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이해하려 평생 애써온 사람이었다. 아들은 흐느끼며 말했다. 아버지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한 번이라도 먼저 말해줬으면 나도 다가갔을 텐데. 그 말이 따끔한 바늘처럼 가슴에 꽂히는 듯했다. 그래, 내가 먼저 다가갔어야 했다. 가족은 나의 빈자리를 세상 누구보다 빨리 알아본다. 그걸 나는 죽기 전에야 알게 되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가족분들, 심박이 떨어집니다. 준비하세요. 아내가 소리쳤다. 당신, 아들은 울부짖었다. 아빠 제발. 나는 침대 옆에 서서 그들의 절규를 듣고만 있었다. 손댈 수도 없고 끌어안을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이제서야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냈는지 실감했다. 아들아, 여보, 나는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 병실의 공기가 갑자기 멈춘 듯 고요해졌다. 바람이 없는데도 커튼이 살짝 흔들렸고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했다. 김처사는 조용히 내 앞에 서 있었다. 검은 코트의 끝자락이 바람도 없는데 살며시 흔들리고 있었다. 빛도 그림자도 흐르지 않는 병실 한가운데서 그의 눈은 사람의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인간의 슬픔을 너무 많이 본 눈처럼 깊었다. 그가 말했다. 김도연 62세. 이번 생은 여기까지이다. 나는 침대 위 내 몸을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 부서질 것 같은 손등, 그리고 그 옆에서 울고 있는 아내와 아들. 저 사람들,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저 사람들은 나한테 너무 과분했습니다.
김처사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마치 오래된 진실을 확인하듯 누구나 떠나기 직전에야 깨닫죠. 누구를 사랑했고 누구를 잃었고 무엇을 말하지 못했는지를. 나는 손을 내밀었지만 아내의 손을 잡을 수 없었다. 아들의 어깨를 감쌀 수도 없었다. 그저 바라보는 것밖에. 목이 메어 올라왔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평생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도 없고 아들이 날 얼마나 기다렸는지도 몰랐고 가족이 준 마음을 외면했습니다. 말을 내뱉는 순간 가슴 안쪽 깊은 곳에 갇혀있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김처사는 조용히 말했다. 착하게 살아온 당신에게 선물을 주지. 그 질문은 마치 오래 잠겨있던 상처를 부드럽게 건드리는 듯했다. 나는 머뭇거리다. 어느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아들의 초등학교 생일날 그가 종이로 접은 작은 편지를 내밀며 말했다. 아빠는 아빠 좋아. 그 말에 내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지만 나는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어색함을 무마하려 그저 이렇게 말했었다. 그래, 공부는 하고 있지? 그 아이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었다. 하지만 나는 그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그때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아이의 편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 텐데. 김처사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비난도 연민도 판단도 없었다. 마치 인간이란 참하고 수없이 많은 후회를 들어본 사람의 표정. 그는 조용히 말했다. 네가 살아온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의 순간으로, 평생의 한으로 남아있던 가슴 소광어리를 가진 그때로, 너의 생에 가장 후회되는 순간으로 돌아가 보거라. 그날 이후 내 시계는 종종 거꾸로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그걸 기적이라 불렀지만 하늘은 그것을 금기라 했다. 이제 나는 그 경계를 넘었다. 시간은 돌아갔지만 과거는 완전히 바뀌진 않는다. 다만 마음이 바뀌면 세상은 달라진다. 그의 가슴 속 엉어리가 조금은 풀렸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가 한 발 다가오자 병실의 공기가 천천히 갈라지는 듯했다. 빛이 흔들리며 벽, 천장, 기계음 모든 것이 흐릿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오래된 봄바람의 냄새가 스쳤다. 누군가의 웃음소리, 학교 종소리, 아이들의 뛰노는 발자국. 눈을 떠보니 나는 작은 등굣길 앞에 서 있었다. 낯익은 건물, 낡은 아파트, 그리고 마침 집으로 가는 초등학생 하나. 내 아들, 8살. 그 아이가 두 손 가득 색종이 편지를 들고 현관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그 아이와 똑같은 공간에 그때 내 모습으로 하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렸다. 그리고 젊은 시절의 내가 나타났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아빠,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외쳤다. 받아줘, 제발. 이번에는 그 아이의 마음을 놓치지 마라.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색종이 편지를 내밀었다. 아빠는 아빠가 좋아. 그 말, 그때도 마음이 떨렸던 그 한마디. 과거의 나는 잠시 멈칫했다. 손이 어색하게 움직였다.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는 믿기 어려운 말을 해주었다. 아빠도 너 많이 좋아한단다, 우리 아들. 그 말은 오래 묵어있던 얼음판을 단숨에 깨뜨렸다. 아들의 얼굴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처럼 밝아졌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나는 깊게, 아주 깊게 울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지만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울음. 나는 깨달았다.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하지만 이 순간은 영원하지 않다. 빛이 흔들리며 그 장면이 천천히 흐려지기 시작했다. 눈을 다시 떴을 때 나는 병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시간은 마치 어둠과 빛 사이 그 경계에서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의사들의 움직임은 흐릿했고 삐하는 기계음만이 또렷하게 들려왔다.
침대 위에 나는 아까보다 더 창백해져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은 너무도 조용했다. 마치 긴 오랜 감기나 고통이 한순간에 모두 가라앉은 사람처럼. 그리고 그 옆에서 아내가 내 손등을 꼭 붙잡고 있었다. 도현 씨 나 여기 있어요. 당신 나 들리죠? 아내의 목소리는 오래전 우리가 결혼식 날 서로에게 건네던 그 조심스럽고 따뜻한 말투 그대로였다. 나는 그녀 곁으로 다가갔다. 평생 단 한 번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내 아내를 오롯이 바라본 적이 있었던가 싶었다. 고운 주름 사이사이에 세월이 지나며 쌓인 삶의 흔적이 보였다. 기쁨도, 슬픔도, 기다림도, 침묵도,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주지 못한 말들로 만들어진 아내만의 생이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눈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물론 들리지 않겠지만 지금만큼은 꼭 전하고 싶었다. 여보, 당신은 나에게 너무 많은 걸 줬어요. 나는 당신 사랑 덕분에 평생을 버텼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아내의 손길이 죽어가는 내 손을 쓰다듬었고 그 순간 나는 다시 한번 그녀의 마음을 느꼈다. 평생 표현하지 않아도 늘 나를 사랑해온 사람이라는 걸. 아들이 아내 옆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아빠 진짜 괜찮아지시는 거 맞아? 그 아이, 내 아들, 내가 평생 살면서 제일 미안하고 제일 많이 사랑했던 사람. 나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손을 올려 머리를 쓰다듬었다. 물론 내 손이 닿지는 않았지만 아들아, 입술이 떨렸다. 아빠, 너 정말 사랑했단다. 그 아이는 들리지도 않을 그 말을 왜인지 전해 들은 듯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사랑은 말이 없어도 마지막엔 마음으로 전달된다는 걸. 바람이 잔잔하게 병실을 스쳤다. 도시의 소음도 기계음도 하나둘 멀어지기 시작했다. 김도연 이제 가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살면서 처음으로 평온하게 미소 지을 수 있었다. 네, 이제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김처사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렇다면 이번 생에 당신은 후회 없이 떠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병실의 빛이 아주 천천히 희미해졌다. 아내의 눈물, 아들의 손, 따뜻한 손등의 온기, 모든 것들이 부드럽게 흐려지고 사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든 장면을 마음속에 깊이, 아주 깊이 담았다. 아들아, 여보, 정말 고마웠어. 그 말을 끝으로 내 세상은 조용히 닫혔다. 그리고 나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따뜻한 빛 속으로 걸어갔다. 평생 처음으로 후회 없이 세상 모든 이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인간은 모든 순간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지만 한편으론 그 결정엔 후회가 가끔 들기도 하지요.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다음 이야기도 기다리며 구독, 좋아요 눌러줘요.